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동네마다 한의원은 하나씩 꼭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부터 지하철역, 큰 대로변 상가에도 한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감기 걸리면 탕약 지어 먹고, 허리가 아프면 침 맞으러 가고, 노인분들은 매주 뜸을 뜨던 그 한의원들이 요즘에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간판은 켜져 있는데 환자는 없으니 버티다가 폐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값비싼 약재를 권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선뜻 한의원에 내원하기 쉽지 않은데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주로 침을 맞으러 다닌다는 이미지로 인해 젊은 층 사이에서는 내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규제 이후 한방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병원급 시설을 갖춘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왕자를 지켜온 홍삼마저 세대 교체에 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건기식 시장은 6조 원대로 확대됐지만 이 기간 홍삼 구매 비중은 대폭 쪼그라들었는데요. 홍삼 구매액 비중은 2021년 25.9%에서 올해는 16% 수준까지 내려오며 5년 동안 5천억 원 가까이 증발한 셈인데요. 현재 이 시장은 대형 한의원을 선호하지만 개원에 부담이 되고 작게 개원을 한다면 경쟁사를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리는 인상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경기 침체는 심각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결과인데요. 2023년까지 꾸준히 폐업을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개원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의료기관 전반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한의원 매출은 유난히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동네 한의원은 황금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고 국민들은 한약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이들 키성장 한약 시즌이면 매출이 대박이었습니다. 부모님 효도 한약부터 산후조리 한약, 수험생 보약까지 한의원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지만 황금기가 지나가면서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불경기에 고령층 소득 감소로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게 됩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몸이 안 좋을 때 증상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한의원은 대부분이 비급여입니다. 보험이 안 되니 거의 다 자비 부담인데요. 허리가 아프면 이제는 파스를 붙이게 되고 보약은 너무나도 비싼 지출이니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주변에 경쟁 한의원은 많지만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체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도수치료부터 물리치료,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보험이 되는 약 처방 등 경제 논리상 한의원이 경쟁력을 잃는 구조가 되어버린 건데요. 요즘 의료기관에서 많이 보이는 글이 있습니다. 동네 작은 한의원은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저가 공장형 한의원에 가면 줄이 너무 길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글인데요. 이런 곳들은 회전율을 높이면서 광고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의원은 이제 마케팅 자본력에서도 밀리고 있는데요. 대형 체인들은 월세가 비싼 대로변에서 광고를 수천만 원을 넣고 상권에 있는 손님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네 한의원은 보여주기 경쟁에서도 완전히 지는 구조인데요. 어쩔 수 없이 과밀 지역에서는 한의원끼리 가격 덤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약 이벤트 10% 할인, 이런 마케팅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월세 내기조차 벅찬 곳이 늘어나고 불경기에 인건비를 줄이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출을 올려주던 다이어트 한약의 경우에는 위고비와 마운자루의 영향으로 찾는 사람이 적어졌는데요. 비용을 생각하면 위고비가 훨씬 낫다, 이런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위고비는 가격도 저렴한데 효과도 탁월합니다. 심지어 부작용도 다이어트 한약을 검색했을 때 참 많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불법 과다 처방, 그리고 부작용 문제까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면서 한의원의 인식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의학 기반의 신뢰 산업이었는데도 이 신뢰가 무너지면서 환자 이탈은 가속화가 되었고 그나마 이용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고 느끼는 건데요. 20대와 30대 젊은 층은 사실상 한방을 거의 찾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후기와 근거, 데이터가 없으면 신뢰받기 참 어려운 세상인데요. 과학적인 근거의 부족으로 병원 치료가 더 빠르고 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의원보다 한방병원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한방병원 진료비는 3천억을 돌파했으며 29.54% 증가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환자들이 한의원보다 의료시설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한방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의원 포화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경쟁력 있는 한방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병원의 수는 2022년 상반기 532곳에서 2023년에는 568곳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렇다면 한의원은 얼마나 폐업을 하고 있을까요? 2021년에는 총 851개소의 한의의료기관이 개업을 했고 720개소가 폐업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10년간 연평균 4.1%씩 개업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입원 환자 수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의의료기관의 병상수는 2012년 13,484개에서 연평균 2,707개가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37,843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튀 의료기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24건으로 전년보다 2배가 늘었지만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피부과가 157건, 성형외과 131건, 한의원이 71건이었는데요. 서울 소재의 한의원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120만원을 선결제했지만 아무 통보도 없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송을 알아봤지만 변호사 선임비부터 서류 처리 비용 이렇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결국에는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지역을 옮겨 다시 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억울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공장형 한의원에 대한 인식은 현재 굉장히 안 좋은데요. 목이 너무 아프고 담 걸려서 찾아갔는데 진료도 안 보고 다짜고짜 추나 패키지를 이야기합니다. 원장이 진료도 제대로 보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게 순서인데 원장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위치도 좋고 이름까지 걸고 하길래 믿을만한 곳인가 해서 찾아갔다가 실망만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한의원들 중에서는 한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양의사인지 한의사인지 헷갈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맥을 짚어가면서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곳보다는 이제 트렌드가 마케팅 광고에 돈을 많이 쓰면서 대충 진료를 보고 패키지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곳들은 성분도 불투명하고 한약을 냉장고에서 꺼내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많아지면 한의원이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대부분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현실인데요.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지출을 극도로 줄이는 노인들이 상당수입니다. 보약과 탕약, 추나요법은 사치가 된 시대인데요. 하지만 임대료는 상승하고 인건비도 오르고 한약재 가격 상승부터 폐기 비용까지 거기에 광고 단가까지 상승했습니다. 돈 쓰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고정비는 그대로이니 동네 한의원 매출은 바닥을 찍는데요. 경쟁력이 있어서 동네에서 오래 하신 몇몇 한의원을 제외하면 이 시장은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